네, 이제 중앙 선생님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아이고, 이 불철 주야로 우리 참 개구장이 아이들을 참 이거 체일선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참 고생 많습니다. 한 번 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강의 주제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앞에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직원의 역할. 뭐 한번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일반 직장에서는 안전관리 담당자나 관리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학교하고 똑같아요. 같이 일하는 공장 직원들의 안전을 담당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생님께서는 그 역할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 거 있으면 같이 숙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강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국내 교내 안전관리 기준이 뭔가 그걸 먼저 현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현황과 문제점, 마지막으로 그 개선 방향으로 국제안전학교 공익기준이 뭐고 교육의 방향성이 어떤 건가 이 순서를 할 거고 저는 1번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국내 교내 안전관리 기준의 설될 적에 그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도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지금도 아마 이 말씀만 들어도 아마 가슴이 메어질 거예요. 2014년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로 해가지고 이 교내 안전관리 기준이 수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그 해, 다음 해에 7대 표준안이 발표됩니다. 이 7대 표준안은 제가 다음 차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7대 표준안이 발표되고 그 다음 해에 최종 수정본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3월 달에 그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공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 7대 표준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대 표준안인 건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작업안전, 응급처치 이 7건에 대한 법안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치원, 초등 1, 2, 3, 4, 초등 5, 6,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지금 시간이 맨 밑에 보시면 155, 108, 98, 105, 150, 142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그런데 법으로는 5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교내 안전사고는 더 증가하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요 다음 시간에 강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교육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우리 남한 침공을 못하거든요. 왜 침공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중2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양년이 가장 무서워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라디오 하면 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중학교 양년들이 10명 중 알았으면 4명이 이제 분노조절 장면이 안 된다. 집에 가지고 장난을 좀 뭡니까? 이거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보면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중학교가 아마 중학교 쪽에 보면 이제 안전사고 나는 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이제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년 전부터 22년도 1사분기 이제 통계를 낸 거거든요. 보면 이제 그 장소는 이제 보면 이제 운동장, 그다음에 뭐 부속 시설, 뭐 철봉이나 막 그런 데 있겠죠. 그다음에 교실, 그다음에 통로, 교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다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선생님들로 보면 애들이 요즘 보면 이제 워낙 이제 뭡니까 이게 좀 말이 잘 안 됐잖아요. 안 됐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일일이 애들 다 한 명 한 명씩 뭐 붙어가지고 뭡니까 이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또 학교에서 이렇게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거 20년 같은 경우는 우리 뭡니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사고가 좀 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뭡니까
이제 학교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사고가 계속 이제 많이 좀 발생하는 편입니다. 안전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가 가장 이제 주된 게 뭡니까? 예방 차원이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보면 이제 우리 여름 되면 이게 뭡니까? 우리 물놀이 가지고 뭡니까? 이 사망 사고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가보진 않지만 물놀이 하다 보면 이제 익사 사고가 잘 생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뭡니까? 구명조끼 착용하는 게 뭡니까? 몸에 배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랑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뭡니까? 반장으로서 이제 안전 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 보통 물놀이 이제 가시가지고 보면 이 구명조끼 이제 착용 안 해가지고 거의 사망 익사 사고가 원인이 거기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교육시키는 게 상당히 이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교련 사고 이제 현황에서 보면 이제 그 중학생 안전 사고 이제 유형입니다.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다칠 때가 이제 체육 시간에 보면 이제 41%, 그다음에 보면 이제 점심 시간, 그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축구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안전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운동 사고도 봅니다. 운동이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조금 이제 보행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다치죠. 보면 이제 다치는 부위가 거의 이제 발하고 손이 이제 골절이 나왔습니까? 인대 손상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안전 이제 사고 이제 유명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안전 사고가 저 역시도 이제 뭡니까? 운전하면서 안전벨트 안 씁니까? 착용했지만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가지고 안전벨트 안 씁니까? 이게 효과를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 이거 교육하고 그런 부분 내 가지고 사고가 나고 경험을 하면 그게 이제 뭡니까? 이 사람 이제 안전 사고가 뭐냐면 사람 생명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안 다치는 게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이 안전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서 사람 다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안전교육 하는 거는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이제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예방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교내에서도 아닙니까? 위험한 게 있으면 애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사고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전교육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다음으로 중학교 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주 일어나는 사고 사례로는 지금 식사를 하고 농구 경기를 하다 점프 후 착지가 잘못돼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답니다. 예, 예방 대책이 뭘까요? 예, 쉽지 않죠 벌써부터. 예, 스포츠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죠. 뭐 이럴 때는 뭐 안전 교육도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뭐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여줘야겠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준비 운동, 예,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몸을 좀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으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발차기 동작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요것도 좀 애매한데 뭐 안전교육을 열심히 해서 뭐 폭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겠죠. 네, 관심을 많이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 골절인데 뭐 넘어지거나 이럴 때 뭐 모서리나 이런 데 박을 수 있으니까 뭐 모서리마다 뭐 패드로 해서 뭐 안전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단 모서리 발에 걸려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어요. 이런 게 있는데요. 예방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방 대책 뭐가 있을까요? 표지판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표지판도 중요하고 여기서 지금 화단에 돌을 좀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뭐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런 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뽑아버리는 방법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에 갔는데 음료를 들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통행로에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쟁반 때문에. 박혀 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회사였다면 나는 저거를 뽑아버렸을 텐데.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좀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뭐 돌을 뽑아서 원천적으로 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사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무슨 안전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뭐 첫 번째로 뭐 미끄러지지 않게 뭐 논슬롭 테이프나 뭐 이런 걸 설치해서 박아주면 뭐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 뭐 넘어지지 않겠죠? 넘어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비가 젖는 게 문제라면 위에 캐노피나 뭐 지붕 같은 걸 설치해서 뭐 계단이 젖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아까 답변하신 분 뒤편에 계신 분 혹시 뭐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자녀분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살입니다. 5살이요. 자녀분이랑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녀 손을 잡고 맞죠? 내려갑니다. 자녀분과 손을 잡고 이동을 하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뭐 미끄러지든 뭐라든 내가 이거를 난간을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지겠죠. 뭐 넘어진다고 해도 안 다치겠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희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때 뭐 손을 잡거나 난간을 짚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커서도 똑같이 실천을 해야겠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옛날에 식당이나 뭐 당구장, 뭐 PC방 이런 데서 담배를 못 피겠죠. 그때 모두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니 나는 담배 피우면서 게임하려고 여기 오는 건데 그걸 막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모두가 다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조금 뭐 안전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천도 하고 뭐 관심도 가져주고 모범을 보여주면 충분히 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안전교육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뭐 이런 사고 사례가 있고 설명을 하고 이 안전교육이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모범을 보여주시고 실천을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분한테 다음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7대 방안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7대 선정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이 7개 부분에서 저희 의무 교육 시간이 총 51시간인데 뭐 대부분 다 뭐 100시간 다 이상 넘죠. 저희는 실제로 150시간, 중학교에서는 15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도표에서도 봤듯이 저희 그 중학생이 지금 현재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걸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 뭐 학교에서도 뭐 안전교육이 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그렇게 뭐 효율적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뭐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따로 이제 WHO가 선정한 이 국제 안전한 학교 공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를 모두 WHO에서 인정을 받아야 저희가 이제 국제 안전 학교 이런 식으로 공인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점점 조금씩 국제 안전 학교 공인 인증을 받고 있는 그 학교들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트너십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저희 학교 구성원, 뭐 학생들이나 교직원, 또한 그 학생의 부모들, 학부모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뭐 협력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이 뭐 월에 한 번씩 뭐 학생 대표 아니면 뭐 학부모 대표 그리고 교직원들 이렇게 세 명이나 아니면 뭐 그 그룹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실제로 학교 내부를 이렇게 뺑 둘러보면서 어디에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세 그룹이 같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파트너십. 그리고 두 번째 정책 마련. 이 정책 마련은 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학교 그 안전 사고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그 정책 마련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제 학교를 이제 구성하는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의 성, 연령, 그리고 환경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도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뭐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재난훈련, 비상 뭐 시나리오 만들어서 재난훈련하고 뭐 소화기 사용법 아니면은 뭐 부목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제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그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그 환경 그런 손상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초중고등학교들 이제 학생들이 다치게 되면은 다 양호실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양호실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뭐 어떠한 이유로 다쳤다, 어떠한 이유로 어디를 다쳤다 이런 식으로 적어줌으로써 그 손상이 어디가 더 어떤 사고가 더 위험성이 많고 빈도가 높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과학적 기반으로 뭐 저희 심폐소생술도 따지고 보면 신체 과학이잖아요. 신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심폐소생술을 해야 심장이 다시 뛰고 아니 뭐 인공호흡을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숨이 들어오고 이런 과학적 기반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손상 빈도 파악 여섯 번째. 이 손상 빈도 파악도 똑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앞에서 보셨듯이 그 저희가 계단에서 이제 가장 그 손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그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맞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희는 뭐 물론 예방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발생한 안전사고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손상빈도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들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혹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경험 공유 뭐 이제 국제안전 학교 네트워크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에서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이 8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이제 국제안전 학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저희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수원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안전학교 공인 인증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작긴 한데 그 옆에 보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상 분석 프로그램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다치는 게 가장 많은지 그러한 손상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약간 그런 자신의 다짐 그리고 밑에는 뭐 이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뭐 심폐소생 훈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촉진 학교 지침인데 이거는 이 앞에 이 공인 학교인 공인 기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뭐 학교 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다음에 계획하고 실천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더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학교들과도 널리 공유해서 이제 서로 이제 네트워크방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저희 교직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위에 국제안전학교 공인 기준과 지금 일본 안전촉진학교 지침을 토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설명드린 내용 중에 저희 좀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기반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향후 벌어질 미래를 예상해서 예방책을 세우고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방금 보셨던 ISS의 기준에도 일단 일본 쪽의 기준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과학적 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ISS 기준에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까지 그 운영되고 있는 교육 안전 그 체계를 봤을 때 ISS는 스위스의 그 칼루스 연구원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WHO가 1987년도부터 그 상해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그러한 프로그램의 그 학교라는 그 환경을 접목해서 이 검증된 거는 수용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최소 그리고 계속 그 현재는 약 한 10여 개의 국가가 여기 가입이 됐는데 계속 가입 그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로 삼아서 저희의 상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저희 쪽은 그 안전 교육 위주의 교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교육, 그러니까 위험 교육은 현재의 안전 위주의 그 안전 수칙의 습득과 습관화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위험 상황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예방 활동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감수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론이나 또는 규칙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어디가 위험하다 그리고 어디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따르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줄 수 있는 안전지도를 만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의 방향성은 각각 다른 그 구성원들의 그 구성원들 그리고 환경들을 포함한 외부 요인을 대해서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위험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위험을 확인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그래서 위험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그리고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높이는 방향을 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식 기반의 교육과 그 기술 기반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체험이나 실습 중심의 활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그렇게 안전 관련 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러한 그 위험 지역 내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숙지 및 화재 사고를 예측했습니다.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체험 중심 학습을 보완하는 게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만 전반적인 저희의 그 안전 교육, 예방 교육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